네, 안녕하세요. 과학톡 장책입니다. 3억 6천만 년 전에 공룡이 살아 돌아온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얼마 전 한 영국의 회사에서 로봇과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이 과거의 동물을 현재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발달하면서 상상 속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과학톡에서는 이 3D 프린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3D 프린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 기술도 더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NS를 보면은 3D 프린팅에 관련한 동영상들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3D 프린팅은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유석환 대표님? 출발은 1980년대에 이제 미국의 척컬 박사라는 양반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그 양반이 개발한 그 아이디어는 그 양반은 원래 3D 프린팅하고 관계가 없이 이 목공 회사를 다니던 분인데 목공 회사의 접착제로 쓰일 때 광경화 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빛을 쏘이면 굳어지는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이 광경화 수지를 빛을 쏘이면 어떤 형체가 만들어지겠다 해서 1986년대에 처음으로 그런 방식이 나왔고요. 90년대에 또 다른 방식이 나온 것은 이 딸한테 글루건으로 장난감을 만들어주다가 그 친구가 이거 형태를 이렇게 잘 쌓으면 물건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러한 글루건과 CNC의 3차원을 합쳐서 또 다른 방식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만들어진 기술은 한 벌써 30년이 넘은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기술이군요. 네네. 3D 프린터 기술은 단순하지만 사실은 그 일반 프린터에 사용되는 잉크 같은 거를 금속으로 만들어야 이제 이게 모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쉽지가 않아서 최근에는 로켓 엔진 같은 것도 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로켓 엔진 같은 경우는 생산하는 수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프린터 혼자 뭐 이렇게 몇 달이 걸려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도 충분한 그 수익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항공우주 쪽에서 최근에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용되는 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김명수 박사님?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는 자동차 같은 거 이제 신제품을 설계할 때 모래 같은 걸로 금형을 만들어 갖고 뭐 이렇게 디자인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3D 프린터로 한다 그러면 아주 손쉽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품의 디자인을 훨씬 손쉽게 할 수 있고 뭐 응용 분야가 상당히 많아서 새로운 디자인을 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름이 쾌속 조형기였습니다. 레피드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출발은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제 여러 분야로 지금은 30년 걸쳐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3D 프린터가 어쨌든 등장을 했으니까, 우리 삶에 등장을 했으니까, 우리 이제 삶에 주는 의미를 이제 이석봉 대표님한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지금까지에 있어서의 제조업을 본다 치게 되면은 처음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품종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걸 금형으로 만들어서 여러 개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제 그 수요가 좀 더 자기 쪽으로 개인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갑니다. 근데 3D 프린터는 완전히 개인화가 돼가지고 단품종 단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있어서의 어떤 제조업에 있어서의 흐름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꿔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춤형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여태까지 많이 쓰는 게 이제 B2B 뭐 그런 얘기를 쓰고 하는데 3D 프린터가 발달하게 되면 D2C, 디자인을 하면 그대로 커스터머한테 아마 그러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실 이제 옷 좋아하고 이런 여성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 3D 프린터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갑자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를 끌게 된 이유가 뭔가요? 가장 큰 거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3년 전에 네. 미국 국회에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3D 프린팅을 가지고 미국 제조업을 살려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내가 다시 한번 당선되겠다
하는 취지로 이제 얘기하면서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갔고요. 그다음에 3D 프린팅 기술 자체가 변했다기보다는 사회가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량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해가지고는 더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들 수 없으니까 하나를 만들어도 뭐 10,000원짜리가 아니라 10,000원짜리를 디자인을 바꿔서 15,000원, 30,000원 받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사회를 넘어가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툴이 3D 프린팅이라는 도구. 그래서 시대가 3D 프린팅이라는 도구를 이제 선택하기 시작해서 각광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3D 프린팅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기가 좋은 그림을 만들기가 쉽다고 하죠, 보통. 그림을 만들기가 쉬운 그런 직종인 것 같은데 이석봉 대표님께서도 이제 언론이 이렇게 3D 프린팅에 주목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 같은 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일단은 물론 굉장히 복잡한 거를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지 그 복잡한 게 나오게 돼 있는데 3D 프린터 한 번에 찍어내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신기했죠. 그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쥐라기공 같은 것도 그렇지만 상상 속에서 이제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흥미를 가지면서 주목을 하게 된 그런 게 계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D 프린터가 상당히 이제 뭐 많은 산업 현장에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이제 일반인들은 약간 멀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직도 멀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게 아마 처음에 이제 3D 프린터 하면 뭐 장난감이나 뭐 인형 비슷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좀 약간은 좀 단순한 이런 것들을 프린팅 해내고 그러고 했는데 그걸 이제 아까 뭐 개인 맞춤형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도 프린터하고 뭐 이럴라 그러면 프린팅 해내려면은 그 3D 프린터 자체가 좀 가격이 일반인들이 진짜 쉽게 좀 구입해서 뭐 장난도 치고 좀 원하는 걸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아직은 좀 고가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그래서 보면은 세 가지의 허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일반 사람이 3D 디자인을 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그걸 하나 하려면 그래도 뭐 한 달을 배운다든가. 그래서 앞으로 아마 내년이나 올해쯤 되면 스마트폰이 3D 스캐닝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자기 뭐 친척이나 누구든지 그냥 한 10초만 이렇게 찍으면 디자인할 필요 없이 3D 스캐닝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계 자체도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이게 산업용 기계가 갑자기 가정용으로 들어올라가다 보니까 더 싸져야 되고 그다음에 재료 자체도 산업용 재료다 보니까 가정으로 들어오면 이게 안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속도도 좀 빨라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이제 저는 그래서 3D 프린터의 진짜 혁명은 3D 프린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올 거다. 그래서 그걸 찍어서 그냥 사진 찍듯이 하면 출력은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이미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 되면은 웬만한 사람들도 프린터를 안 가져도 뭐 3D 스캐너에서 뭘 하나 뽑아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거를 어떤 전시장 가니까 즉석에서 그렇게 사진을 찍어갖고 인형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거를 그런데 그건 이제 카메라가 30 몇 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카메라 이 스캐너라는 건 렌즈 옆에다 하나만 사람 눈처럼 2개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다 그걸 하나만 더 치고 쫙 돌려주면 자기 여자친구 저게 만들어지니까 돈 없는 친구들이 비싼 선물 하느니 그걸 뽑아서 하는 게 뭐 싸고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시대가 곧 오리라고 봅니다. 돈이 있어도 그런 선물을 받으면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 우리는 과학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3D 프린터로 뭐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지만 네. 이 원리도 너무 궁금합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나요? 3D 프린터는? 네, 원리는 3D 디자인을 컴퓨터에서 하면은요. 네네. 그게 이제 어떤 3차원 형태로 디지털 모델이 되겠죠. 그러면 그 CT 촬영하듯이 그걸 0.1mm면 1mm, 2mm 단계로 한 층 한 층 자릅니다. 그래서 그걸 슬라이스라 그러는데 그 한 층을 프린터를 통해서 XYZ 좌표를 통해서 한 층 한 층 쌓게 됩니다. 그래서 3D 프린터의 원래 처음에 이름은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래피드 프로토타입으로 됐다가 나중에는 적층 생산, 한 층 한 층 쌓는다.
그래서 어디티브 매니팩처링으로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3D 프린팅 하니까 2D에서 뭐 3D도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바뀐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쓰이는 재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재료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수 형태의 것을 녹여서 이렇게 한 층 한 층 쌓는 것도 있고요. 어떤 그 액체 수지를 빗을 쪼여서 이렇게 쌓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파우더 위에다가 풀을 뿌려가지고 고기만 붙여서 이렇게 쌓는 형태도 있고요. 그래서 원리는 다 똑같지만은 재료가 뭐 가루가 될 수도 있고 국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액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산업의 다양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의 진짜 장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complexity is free라고 해서 아무리 복잡해도 한 층 한 층 쌓는 거니까 안에를 채우든 안 채우든 그게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디자인을 해서 아프리카로 보내서 거기서 물건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공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사실 큰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FTA를 맺든 안 맺든 디자인은 여기서 해서 뭐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기계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디자인해서 보내면 관세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이게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물건은 저기서 만들어지니까 그런 뭐 나중에 그런 복잡한 문제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2의 구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원리를 알고 보니까 더 신기한 3D 프린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에 저희 3D 프린팅을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는 프린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대표님, 저기 안에서 도대체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저거는 특수 프린터인데 이제 바이오 3D 프린터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좀 모양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제 코를 스캐닝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코의 형태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 이제 바이오 잉크라고 해서 세포가 살 수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여기다 이제 같이 프린팅해주고 이걸 어떤 인큐베이터나 컬처링 할 수 있는 세포가 살 수 있는 데다 집어넣어줘서 6개월 정도나 아니면 자기 몸속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넣어놓으면 이게 코로 이 물질은 몸속에서 녹아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거는 세포는 자라고 그래서 세포는 조직이 되고 물질은 녹아 없어지고 그러면서 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3D 프린터가 지금 이제 프린팅하는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대개 처음에 시작은 플라스틱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뭐 금속이라든지 세라믹이라든지 이제 다른 지금 아까 바이오도 말씀하셨는데 그 소재들이 다양해지면은 그 프린터 자체가 또 달라져야 되는 거죠. 네, 당연히 프린터 자체가 커스터마이징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70~80% 원리는 같지만은 그러니까 저거는 3D 프린터가 아니고 사실은 세포 증식기입니다. 원리 요소 기술은 3D 프린팅의 기술을 써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저 안에서는 세포가 잘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른 3D 프린터는 정밀한 게 중요하지만 저건 정밀한 거냐 세포가 잘 사는 거냐 세포가 잘 살아야 돼. 그래서 그런 용도별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 푸드 프린터다. 모양도 중요하지만 맛이 좋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에 따라서 프라이어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3D 프린터 자체도 이 요소별로 특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프린터 저도 3D 프린터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보면은 기둥만 있거든요. 네. 기둥만 있는데 저거는 아주 이렇게 무슨 통 속에 들어있어서 상당히 비싸 보이는데 그렇게 한 일반 3D 프린터보다는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합니까, 저 정도는? 저거는 2천만 원, 4천만 원 하는데요. 왜냐하면 첫째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공기에 저 위에 이제 헤파 필터로 해서 정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바이러스를 출력하기 전에 바이러스를 다 죽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프린팅할 때 소재들이 바이오 잉크와 세포가 있으니까 굉장히 정밀한 여러 가지 형태. 그걸 200도로 녹여서는 세포가 다 죽으니까 어떤 체온과 비슷한 용액에다가 셀을 넣고 그걸 굳히려면 온도 컨트롤이 또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살 수 있는 게 좀 전문적인 얘기지만 4도에서 30몇 도 사이니까 4도로 굳히면 굳어지는 거고 30몇 도가 되면 흐물흐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력할 때는 30몇 도였다가 바닥은 4도가 돼 있어야 딱 형체가 만들으니까
나름대로의 저 안에 수많은 그 노하우들이 좀 들어가 있는 3D 프린팅 기술이 저건 단순한 프린터가 아니라 엄청난 기술이 지금 업그레이드 돼 있는 그런 장치네요. 지금. 예, 그래서 저거는 세계 1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입니다. 와, 저희가 지금 굉장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 그럼 같은데요. 제가 또 한 가지 그 궁금한 게 말이죠. 네. 그 프린터 값도 일반 프린터보다는 보통 뭐 10배 이상 이렇게 비싼 것 같은데 아까 그 첫 번에 그 대표님 그 코 보여주셨는데 네네. 그 코 만드는데 어느 정도 가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바이오 잉크인데요. 그게. 네. 그래서 바이오 잉크도 이제 천연 바이오 잉크가 있고 합성이 있고 굉장히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 바이오 잉크가 10mg에 1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럼 이거 하나 만들려면 한 500 정도가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결국은 그 바이오 잉크도 계속 현재는 돼 있지만 가격을 낮추는 문제. 그래서 그 바이오 잉크를 개발하기 위한 바이올로지의 이 개발 과제도 굉장히 큽니다. 그럼 그 대표님이 만드는 그 코 값이 500만 원이다. 네, 그 정도가 들어가죠. 상당히 뭐 아직은 아무나 자기 코를 만들기는 힘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3D 프린팅이 지금 의료에서도 쓰인다고 하는데 또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야가 대표적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플렉트 프리하고 텔레포테이션 이 두 가지인데 전쟁이나 군함 같은 데서 누가 어떤 사람이 다쳤다 아니면 어떤 부품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여기 그 군함의 그 모든 부품을 다 싣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3D 프린터, 금속 프린터를 가지고 여기서 디자인을 보내면 부서진 부품을 거기 군함에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션 쪽에서 뭐 귀걸이, 액세서리 뭐 이런 것들은 원래는 그걸 금형을 해서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제일 먼저 3D 프린터를 제일 효과적으로 쓴 데가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 그 유명한 맞아요. 네. 속옷 그런 친구들이 뒤에 뭐 천사 날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은 다 3D 프린터로 만들고요. 그게 다 3D 프린터군요. 한 번 쓰고 이제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니까요. 3D 프린팅이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올 것 같은데요. 이석봉 대표님께서는 이 3D 프린팅 기술을 핵심 기술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3D 프린팅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제대로 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봐서 5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재료 말씀하시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다음에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재료지만 이걸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또 다르고 또 디자인에 따라 재료가 달라지고요.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있어줘야지 그 재료를 갖고 그 디자인을 어떻게 구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프린터가 필요하고 이렇게 말하면 4가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재료, 디자인,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프린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컨설팅입니다. 왜냐면은 이 프린터기가 굉장히 다양하고 만들고자 하는 목적도 여러 가지고 재료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떤 프린터에 어떤 재료로 하는 것이 어떤 디자인을 가장 좋은 것이다. 이걸 누가 컨설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식 산업인 거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지만은 그 아프리카에서도 이게 제조가 되거든요. 아프리카는 어떤 데입니까? 제조 기반이 전혀 없는 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의 제조업은 연관 산업이 같이 있어줘 가지고 부품이 들어있고 그걸 조립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젠 그게 없어져 된 거예요. 이게 또 굉장히 우리들한테 주는 시사점이 큽니다. 우리는 공업 강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한테 굉장히 비상등이 켜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데서 해버릴 수가 있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그 프린터 산업, 3D 프린터 산업을 우리가 어떻게 리드해 나갈 것인가 그런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네, 이렇게 뭐 유석한 대표님처럼 이렇게 그냥 상상력만으로도 뭔가 이제 과학 기술을 만들어내시고 발전시키시고 이러고 계시는데 이런 상상력만으로도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제 상상력이 풍부하니까요. 이런 상상력만으로도 뭔가 과학 기술을 만들고 뭔가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저는 뭐 상상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고요. 아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사회적인 시스템만 어떤 회사라든지 이러한 그 창의력을 발휘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창의력을 발휘했을 때 얻어지는 프로핏이 많으면 사회는 그렇게 돌아간다고 봅니다. 창의력에 대한 보상 시스템을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지금보다 한 10배쯤 월급을 더 준다. 그러면 아마 그렇죠. 전부 무슨 뭐 과학 공부 안 하고 전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야 응? 요새는 다 저 뭐 그 아이돌 뭐 그런 것도 시키고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인센티브 사회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을 창의력에 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아마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젊은 친구나 어린 친구들은 굉장히 탤런트가 있는 친구들이니까 저는 뭐 굉장히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3D 프린터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지금 뭐를 하나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방금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애기 귀예요. 애기 귀 보이세요? 애기 귀. 귀엽죠? 네. 야, 이게 귀엽죠? 지금 금방 프린팅한 거라고요? 네네네. 아이고, 야, 이게 정말 귀 모양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귓바퀴 모양도 있고요. 요거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뭐 지금 한 3, 40분 정도 걸렸어요. 30, 40분에? 네. 아이고, 3, 40분에 귀를 하나 만드. 이런 여기서 이제 세포 배양을 네, 이제 거기다 하는 이제 거죠. 바이오 잉크와 세포를 넣으면 네. 걔가 이제 자라면서 얘는 녹아 없어지면서 귀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귀에서 세포가 자라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이 정도면은 한 4, 5개월, 4, 5개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줄기세포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네요, 거의. 같이 융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포만 넣으면 형태가 안 나오니까. 형태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 한계가 있으니까 스템셀을 넣게 되면 더 빨리 자라게 되는 그런 형태로 만나게 됩니다, 현재. 네, 3D 프린터는 생활의 편리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상상력까지 키워주는 아주 신기통방통한 그런 물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과학톡에서 3D 프린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30대 미혼 여성이 한과 세트를 구입을 하면 결혼이 임박했다는 판단을 하고 혼수 중의 하나인 친구 세트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바로 생애 주기에 따른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빅데이터가 추천을 해주는 건데요. KTV 국민기자 김가연 기자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바야흐로 지구촌 시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다양해진 건 반길 일이지만 영어, 일본어, 독일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소통해야 한다는 건 큰 고역이죠. 이때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의 번역 서비스인데요. 구글 번역기는 수억 건의 문장과 문헌을 데이터베이스로 가장 적절한 문장을 추론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때문에 번역의 질은 각 언어별로 축적된 데이터 규모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처럼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생성되는 양이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아서 기존 방법으로는 수집, 저장, 검색, 분석이 어려운 데이터를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양이 엄청난 데이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데이터 형식은 수치 데이터와 텍스트부터 이미지, 영상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데요. 빅데이터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정보 수집이 가능한 각종 모바일 장비와 원격 장비, 소프트웨어 등이 값싸게 공급되면서 나타났습니다. 이런 빅데이터의 핵심, 3V입니다. 초대용량의 볼륨, 다양한 형태인 버라이어티, 그리고 빠른 생성 속도 벨로시티의 머리 글자를 딴 표현입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밸류, 양질의 데이터로 정확한 분석을 한다는 베라시티, 수집된 정보를 알기 쉽게 가공한다는 시각화의 비주얼라이제이션 등 여러 V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그리고 인터넷이 우리 곁에 항상 함께하는 만큼 빅데이터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맞춤형 광고입니다. 소비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방문한 페이지 목록, 각 페이지에 머문 시간, 클릭한 링크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해 개개인의 프로필을 작성합니다. 웹사이트 운영자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유사한 프로필을 가진 소비자 그룹으로 묶고 상품에 관심을 가질 만한 소비자에게 적합한 광고가 전달되도록 합니다.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닷컴이 구매 내역 등을 구축한 빅데이터로 추천 상품 목록을 제공하는 건 유명한 사례죠. 국내에서도 빅데이터를 이용한 마케팅이 활발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수집해 연령별, 개인별, 가구별 상품을 제안하거나 금융상품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케팅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향한 러브콜은 뜨겁습니다. 그럼 빅데이터, 온라인에서만 유용할까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빅데이터의 쓰임새는 무궁무진합니다. 일본 오사카시는 빅데이터로 교통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의 자동차 주행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한 조건과 장소를 표시한 겁니다. 오사카시는 이 지도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다룰 때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사생활 침해 문제입니다. 어떤 정보가 수집돼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해 범위와 유형에 대한 정확한 정의, 빅데이터 관리자의 책임 비중 조정과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빅데이터 기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 가볍지 않습니다. 재범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범죄를 예측하고 예방하거나 기상과 농업 분야 빅데이터로 농산물 수급을 예측하는 등 우리 삶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점은 있지만 역시 빅데이터, 우리 인간에게 유용한 과학기술인데요. 빅데이터로 열릴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 기대해 봅니다. 네,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알면서도 또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 게 또 빅데이터인 것 같아요. 김명수 박사님, 빅데이터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뭐 사실 얼마 전 알파고와 우리 이해돌과의 그 바둑 대결, 이것도 사실은 빅데이터의 승리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 빅데이터가 우리 일상생활에 확실히 가까이 온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런 다 정보를 갖고서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걸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지면서 또 나의 또 동선이 또 다 알려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렇죠. 어쨌든 그것이 우리 생활에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최 박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이 빅데이터를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제가 움직이는 여러 가지 행동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이게 다른 사람들은 돈으로 바꿀 수가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내 행동이 외국계 회사로 가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국내 회사가 갖게 되면은 이게 국내의 부가 축적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 인터넷 같은 거 쓸 때도 국내 회사 거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 대표님께서는 빅데이터가 3D 프린터하고 어떤 관련이 맺을 수 있을까요? 저는 빅데이터를 두 가지로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는 포캐스트, 하나는 커스터마이징.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제안하는데 결국은 그래서 제가 3D 프린터는 빅데이터하고 무조건 만난다. 이유는 커스터마이징이라는 어널리시스를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물건이나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수단이 3D 프린터니까 아마 두 개는 틀림없이 인테그레이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빅데이터라는 말이 유행한 지도 사실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이제 알고 싶어 하는데 이석봉 대표님, 빅데이터가 하나 그냥 지나가는 유행으로 지나갈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하나의 뭐 과학으로 자리 잡을까요? 뭐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그럼 우리 개개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빅데이터는 분명히 전망을 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큰 흐름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의 어떤 중심을 잡아가는 거고 또 이 정체성을 제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중이 이렇게 간다 그래서 본인도 그냥 그쪽으로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흐름을 보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야 되고 동시에 세계를 보는 안목, 다시 말하면 역사라든가 또 인문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가져나가줘야지 큰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개개인들의 어떤 생각과 학습은 훨씬 더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지 않나 여겨집니다.
네,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빅데이터를 이제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이제 더 많이 저희가 공부를 하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